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배가 열리는 경주입니다. 열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400m에다가 왜 의미가 없냐면 뭐 얘네들이 지금 그랑프리에 출전하지는 않겠죠. 예,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조 말 그 라운더 스퍼트인가요? 라운더 퍼스트인가요? 말 이름이 비슷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에서 온 골든 파워 뭐 이 정도가 좀 도전장을 내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전초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떤 관전의 어떤 그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0월 9일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6등급인데 이제 안말 경주죠. 이세마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째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그 토요일 1경주와 일요일 1경주를 딱 펼쳐놓고 한번 이렇게 딱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 토요일 1경주에는 제가 뭐 한 3마리 정도가 이제 뭐 잠재력이 있다. 얘네들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기마가 뭐 5마리 있다. 그러면 한 8마리가 된다고요. 걱정스러운 게. 근데 이 경주는 사실 뭐 걱정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다. 이 강한킨 지난번에 선행 가려고 그러다가 라스트에서 걸어왔죠. 승리영원 이거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뭐랄까 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상대성이에요. 경마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마체에 대해서 어떤 그 장단점을 좀 그 우선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약점,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믿음을 안 주는 마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토요일 1경주 같은 경우는 믿음을 주는 마필들, 잠재력을 갖고 있을 법한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는 반면 여긴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능력보다는 어떤 전개로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개도 어린 마필들, 아직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4번 이 승리의 영혼 같은 경우인데 이거 정말 주행심사대 때도 1분 4초 이에 거의 전력질주입니다. 전력질주. 근데 이제 뭐 전력질주든 말든 뭐 여기서 이제 박은희 기수가 선행을 가겠죠. 왜? 빠른 말이 없으니까. 안쪽에 2번 강한킨, 외곽에 6번 뭐예요? 스톤매직, 8번 유쾌한 사랑 이 정도인데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근데 같은 선상이라면 그 중에 선행 좋아하고 선행을 뭐 좀 죽기 살기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것이라고 예견하지만 그렇게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전개를 해서 선행을 갔다. 무리해서 선행을 갔다. 그랬을 때는 버텨낼 수 있겠느냐.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8번 유쾌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안말치고는 490kg네요. 얘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매직 파워? 토요일 1경주에 출전하는 11번 그 한만식 기수가 기승하는 매직 파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제가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것들을 잘 복기를 하시는 분들 잘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토요일째에서 그 매직 파워가 라스트에서 어떤 그 몸의 놀림에 파워가 없다. 힘이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당연히 어린 마필에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경주는 이제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쟤는 버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뭐 배팅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배팅이 안 되는 건데 조금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번 이 스톤 매직입니다. 왜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14초 3 14초 7이에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댄다, 너무 칼칼하다, 뭐 너무 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10중 8구는 자세가 높아요. 근데 나갈 때 여러분들 윤승할 때 보면은 거기에 말을 조금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들이라면 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가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미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뭐 2번, 4번, 예, 맞죠? 8번, 요 세 마필로 압축을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200m고요. 자, 이 경주를 좀 고른 이유는, 이게 좀 뭐랄까요, 이 배다리 왕자를 제가 지난번에 출전할 때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그 정도로 이제 좋았다. 좀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 방송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마필 복병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 9위권이었어. 날라왔죠.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신마들이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마들을 보면은 한번 실전을 경험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말들은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근성이 생겨요. 특히 이제 순말들에서 많이 생기는데 더 많이 뛰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게 뭐죠? 이 자이언트 인디, 정정희 기수 같은 데뷔전 때 추천드렸었죠. 11분 이거 다음번에 인기 있으니까 그냥 데뷔전 때부터 공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경주 뭐예요? 그냥 인기 1위에요. 이런 마필들을 보면은 첫 번째 데뷔전 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걸음이 느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매직 파워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유쾌한 날들이에 뭐예요? 뭐 아무튼 그런 말들, 어린 말들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뭐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2살짜리들이 갖고 있는 상황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체별로, 말들별로 어떤 그런 뭐 파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형에서 오는 그런 뭐 450kg짜리하고 490kg짜리하고 500kg짜리하고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이언트 인디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 그런 게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파워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동체에 어떤 힘이 있고 발을 잘 쓰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다음번은 인기 분명히 끌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두 번째 그냥 인기 있었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말들처럼 어떤 한 번을 경험을 하고 그냥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뛰는 거에 어떤 그 맛을 들인다 할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가끔 개중에 보면은 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뛰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조교 보시면 이게 일요일 날인가 뭐 수요일 날인가 하여튼간 뭐랑 동반 습보를 했어요. 인듀어런스인가요? 인듀어런스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맞나요? 예, 인듀어런스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맞아요.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동체의 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컨디션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동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워나 주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인듀어런스가 막고 있으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보면은 그냥 똑바로 뛴 줄 알아요. 근데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직선에 들어서자마자. 근데 저 역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너까지 가요. 물론 이제 상대가 파트너가 인듀어런스이기 때문에 걔가 540km 나가나요? 530km 나가나요? 하여튼간 나가요. 그러니까 둔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 뭐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데뷔전 때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경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송재철 기수가 알고 데뷔전 때는 뒤에서 모래 다 맞히고 요리조리 내측에 자리 잡고 있었어. 낯에서 한 발 쓸 수가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뭐야? 박태준 기수가 선행을 가니까 그 옆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옆에 딱 갖다 붙여.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예. 왜 그러냐고요. 그냥 데뷔전 때 했던 대로 해라고요. 해야 된다라는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기수가 똑같이 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똑같이 못된 거야.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타줘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전개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다가 안에 기대고 말이 아직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뎌지는 거야. 당시에 어떤 안으로 기대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뎌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탈는지 모르겠어요. 쟤는 컨디션은 그렇게 뭐 나쁘거나 뭐 조교가 패턴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반면 이 나노메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배달이랑 같은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쟤는 지산군이랑 동반 숙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산군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잘 따라가요. 근데 얘가 지금 윤승할 때 여러분들 예시장에서 보면은 아마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홀리데이 참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흥분하면은 삐까번쩍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막 뛰려고 해서 깡총깡총 뛰어요. 예시장에서. 근데 이런 나노메타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예시장에서도 그냥 머리 이렇게 박 내리고 머리 내리고 걸음에 힘이 없다면은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심한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얘한테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그 포괄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페더럴리스트의 혈통들이 보면 딱 단거리에서 한두 번 반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뛰더라도 항상 힘으로 뛰기 때문에 꼭 우승은 한 번 했다 그러면 2차기 5번, 뭐 3차기 6번, 7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정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페더럴리스트의 그 결정력이 없는 마필, 뭐 페더럴 뭐가 있죠? 있어요. 근데 그런 마필들 보면은 몸 동체는 상당히 좋은 동체를 갖고 있는데 발 쓰는 게 그래요. 발 쓰는 것 때문에 좀 그런데 얘는 발 쓰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음압필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유경주는 살짝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토우스카이입니다. 토우스카이. 저것도 조교 잘했어요. 내 측에 있어요. 자, 1번이 지금 이경주에서 선행을 갑니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하죠. 지금 2번, 4번이 지금 인기 빵빵 실릴 건데 토우스카이가 선행을 가면 쟤도 조교도 잘해놨어요. 뭐 아직은 아까 얘기했던 2살짜리 어떤 그런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나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 지금 그 배다리 왕자나 나노메타가 그런 것들이 뛰면서 데미지가 쌓이면 낫에서 어떤 제 능력을 보여준 능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토우스카이를 축을 해서 살짝 공략해 볼 수 있다. 뭐 저런 만약에 배당이 좀 돼준다면 뭐 삼복승식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뭐 복연승식 이런 거 미리 조금 방어해 둔다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안전장치 해 두고 좀 공략을 해 볼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8경주 제주 특별 뭐예요? 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입니다. 오픈 경주 그레이드급은 3번째는 3. 자, 이제 세마필로 이제 얼뜻 보면 여러분들 그냥 세마필입니다. 골든파워 4번이죠. 그 다음에 8번 라운더 퍼스트, 그 다음에 12번 위심입니다. 근데 위심이가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고 문세영 기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지난번에 임기현 기수도 보니까는 따라가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마필이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상대가 빅터면 빠르죠. 나머지 마필 상대는 없었어요. 상대는 없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두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가 540kg, 550kg까지 나가는 그런 마필이에요. 체형을 갖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제가 장거리 한 번 뛰어봤나요? 1700을? 1700, 아니, 그러니까 코나 4개를 한 번 뛰어봤던가요? 두 번 뛰어봤던가? 예, 이 부산에 가서 대상경주, 이게 무슨 대상경주예요?
코리안 오크스, 얘가 코리안 오크스를 나갈 수가, 국산 말이네요. 이게 왜, 코리안 오크스에 한번 갔고, 1600은, 부산에서 1600은 1400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의미가 없고, 딱 한 번 뛰어봤어요. 이게 언제예요? 2020년 8월 9일날, 이동화 기수가 탔네요. 군대 가기 전에 탔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몇 전? 12전을 뛰면서 우승 5번, 준우승 5번이에요. 근데 딱 진 게 지금 1800에서 한번, 1400에서 이거 대상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그렇게 센 경주도 아니었었는데 그것도 제주도 지사배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 장거리 안 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그냥 500km가 넘어가는데 540km씩이나 나가면서 왜 장거리 안 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매번 뭐 여러분들 제 똑같은 얘기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어떤 말은 500km가 넘어가는데 장거리에 가요. 근데 얘는 500km가 넘어가면서도 장거리 안 가. 왜 안 갈까요? 예. 그러니까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으로 뛴다라는 겁니다. 얘는. 근데 500km가 넘어가도 힘과 유연성,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체형에서 나오는 힘, 유연성, 근성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500km가 아니라 600km가 나가도 장거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500km가 넘어가면 일단 이런 어떤 근성을 좀 보이기는 어려워요. 너무 둔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붙어도 자기가 어떤 근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유연성이 있어야 근성을 보이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마필들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저렇게 큰 마필을 가지고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 뛰는 거 보세요. 전 구간 똑같은 스피드잖아요. 그러니까 조시 좋아가지고 힘 남기면은 지난번 그 누구예요? 임기현 기수처럼 이렇게 힘 남기면은 12초 8 뛰어요. 임기현 기수가 12초 7. 그 임기현 기수 13초 0. 나머지 보면 13초 3, 4 뭐 이런 정도예요. 임기현 기수 탈 때만 12초대를 끊어요. 뭐예요? 힘 안배를 하고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초, 13초가 넘어가면 13초 중반대까지는 같은 속도다. 13초 5가 넘어가면 말이 지금까지 온 스피드보다 무뎌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힘 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장거리에 가서 힘 안배 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통한다는 얘기죠. 힘을 안배해주면.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분명히 문세영 기수는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60km의 초반 60km의 속도로 이제 사코나까지 선행을 가서 끌고 왔다고 쳐. 그럼 힘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55km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뛰고 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200m 활용 타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에 선행을 갔을 때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시민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 4번 골든파워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잘 뛰었더라고요. 그 2000m 라운드 스퍼트를 다 이겼어요. 세 번을 다 이겼어요. 근데 지금 얘가 500km가 넘어가는데 이 유시민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아주 날렵하게 생겼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자꾸 고개를 들고 뛰더라고요. 약간 고개가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높아진 고개를 조금만 제어를 해줘서 주먹으로 조금만 내려주면 그렇게 크게 어떤 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골든파워는 오자마자 이제 뭐 그냥 서울에 와서는 구보만 좀 많이 했고요. 아주 경쾌해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세가 높은 게 조금 꺼리적거려요. 이런 것들이 제가 부산에 있는 걸 다 뛴 걸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 갇혔을 때 그런 어떤 높은 자세가 조금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샤키샤키는 뭐 컨디션이 영 아니고 이 해남 해머인데 이게 금요일날 조교를 안 나왔어요.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웬만해선 놓치기 힘들어요. 두 바퀴 정도 타면은 한 바퀴, 첫 번째 바퀴는 놓칠 수 있죠. 바쁘면. 근데 두 번째 바퀴까지 놓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 눈에. 그게 속보로 오든 구보로 오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 번째 바퀴는 그렇게 놓치진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걸려요. 한 번은 걸리게 마련인데, 이게 지금 금요일날 조교를 안 나왔어요. 그 예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뭐 이 경주에서도 저는 복병 문화를 보긴 봅니다만은 아주 FM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동체도 괜찮고요, 유연성도 있고요. 다 모든 걸 좀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앞말인데다 체구가 조금 작아 보인다? 좀 작아 보여요. 조금 그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그런 단점은 아니고 아주 좋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퀸즈 투어도 지금 무슨 우한 관절염인가 뭐 그랬지. 크리어 검도 자전지파행으로 조교 안 했지. 마지막 날 목요일 날 플래시선 뭐죠 이게? 플래티넘 유로랑 동반 숙보하는데 뭐 예전에 그런 탄력, 제가 저 크리어검은 뭐 이전에부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5조 그 김승근 조교사가 갖고 있다가 지금 51조로 그 은퇴하고 나서 51조로 가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왜 저런 말을 못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2군인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2군 시절에 정말 좋은, 앞말치고는 순말 못지않아 정말 좋은 체형을 갖고 있다. 근데 역시 이제 1군에 와서 허덕였죠. 1군에 와서 조금 입상이 거의 없었어요. 단거리에서는 어찌어찌 입상을 했더니 장거리는 안 돼. 그게 뭐냐면 얘가 지금 거의 480kg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앞말이라는 거예요. 쟤는 근성도 있고 다 좋아요. 유연성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에는 그 순말들 사이에서 못 버텨내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어쩌다 버텨내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건 딴 얘기지만 저런 말들이 만약에 진짜 순말들 사이에서 어떤 그 근성을 발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입상을 하려면은 방법은 그냥 나 죽었네 하고 뒤에 있다가 그냥 한 발 딱 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무리 속에서 막 뭐 그냥 같이 뭐 순말들하고 욱샥욱샥 돼가지고는 결코 못 이긴다.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뛰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그냥 한 발 딱 써가지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의 어떤 전개가 좀 필요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전혀 뭐 이미 끝났죠. 뭐 6살짜리에다 공백기에다 부상에다가 그 다음에 13번 다이아로드인데 이게 지금 체중이 얘도 봐요. 527kg예요. 그러니까 얘 전에 3전째인가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었죠. 그 처음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이마필이. 그래서 3전째, 2전째인가 3전째 장거리에 가길래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저거 왜 장거리에 좀 경험하고 가지 왜 벌써 이 3전째 김용근 기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뭘 착각했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다이아로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말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3전째 그 1700에 갔어요. 근데 입상을 했네요. 그때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던 말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랬죠? 왜 장거리에 썼냐? 근데 이마필 자체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앞말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금 그 누구죠? 해남 해마처럼 같은 애. 얘가 등치만 크다 뿐이지 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근성, 유연성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체중이 불어가지고 520kg, 550kg까지 불어가지고 여기 보면 어디 나올죠? 뭐랑 어디죠? 뒤에 있나요? 이것도 안 보이네. 어메이징 위너. 제가 그 토요일째 나왔던 어메이징 위너랑 동반 숙보라는데 몸이 너무 둔해요. 그리고 이 숨을 막 헉헉 쉬어. 얘가 여기서 제일 세요. 지금 1400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을 끄는 말이 없을걸요? 24초를. 1319초를 끄는 말이 없어요. 제일 센데 지금 공백기에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던 말 그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 1700 그 어린 마필이 왜 무리하게
무리하게 그렇게 그러냐.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은 참 오래 갈 수 있으니 결국엔 이렇게 고장이 나잖아요. 예. 근데 좀 그렇고요. 나머지 마필은 좀 보고 싶은 말이 없어요. 뭐 이 레이디 컬레가 지금 저런 것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 컨디션을 안 해요. 뭐 7바퀴씩 그 구보를 해요. 7바퀴. 근데 얘는 그러고도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그 부자연스러움이 지금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 부자연스러움, 더 심해진 부자연스러움이 선행을 가가지고 주로가 도와준다. 그랬을 때는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가고 다 주로가 도와준다 그래도 저는 이 마필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간 윤승할 때 보세요. 세 박자로 나갈 거예요. 세 박자로. 걸음걸이가 정말 불편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압박을 하거나 따라갔을 때 특히 뭐에 말리면 레이디 켈러는 이번에 만약에 8번 라운더 스퍼트라든가 12번 유시미가 선행을 가면 얘는 어떻게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죠? 8번, 12번이 가서 얘가 2번이야. 그거를 돌아 나오려면 바깥에 있는 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걔네들도 스피드가 있는데 그럼 얘의 진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동안 레이디 켈러가 보면 선행, 외곽, 선행으로만 입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예요. 선행 가서 모래 맞아야지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있지. 딱 엎친 게 덮친 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만에 하나 얘가 여기서 선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팅권에 있어야죠. 근데 저는 선행을 못 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배팅권에서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배팅권에 있지 않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이고요. 5군이 대상 경주 뒤에로 왔죠. 네. 자, 이 경주는 좀 배당이 좀 나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경주를 골랐는데 조금 불안해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2번 한평여왕입니다. 한평여왕인데 얘가 1승을 했지 않습니까? 1300에서 1분 23초 때에 김옥성 기수가 타고 선행을 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 뛴 거를 보면은 능력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대도 물론 육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상대도 약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신마들의 어떤 그 변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배다리 왕자라든가 나노메타라든가 뭐 매직 파워라든가 인디언 자이언트 인디라든가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2살짜리이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이 확 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냥 가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은 이제 부상이나 어떤 악벽이 생기면은 조금 주춤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평여왕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동안 얘가 이제 이기고 나서 상대가 강해지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그 상황에서 3학년 애들하고 욱샥욱샥 되니까 이게 거기에 돋보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꼴찌만 오는 거예요. 꼴찌만 오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한평여왕을 보면 한 번 이렇게 좋았어 이게 아니고 정말 잘생겼네, 잘 뛰겠네, 저렇게 발을 잘 쓰나, 이런 걸 계속 좀 이번 주 내내 생각하게 했던 그런 마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1300에서 국내산 육군에서 선행 가서 이겼어.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선행을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가버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일 빨라요. 거기다 2번 게이트야. 근데 얘의 가속이 그날 보니까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와서 얘네들 덮칠 거야. 거기다가 얘가 만약에 12번 게이트에 있어서 쭉 나가서 얘가 선행을 선점하면 이게 쉬운데 조금 힘을 쓰더라도 근데 얘는 힘을 쓰고 간 상황에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모래 맞아야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최고로 분리할 때.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건 그냥 선행을 쭉 가서 다 달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조금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비슷한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의 스피드를 넘어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땐 얘가 2번 게이트. 근데 반면 얘가 이제 바깥에 있어. 12번 게이트. 그럼 얘네들이 막 욱샥욱샥 힘 다 쓰면 슬슬 가서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라스트에서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그게 더 유리한데 안쪽에 박혀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등한 순발력이면 그게 덜 불리하다. 근데 월등한 순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다이아 파워캣입니다. 다이아 파워캣. 제가 이제 그 토요일자에서 뭔 얘기를 하면서, 일요일자에 가서 다이아 파워캣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요왕처럼 이런 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지금 한평요왕 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 1300인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세영 기수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문성혁이죠. 선행을 가는데 얘가 3번 게이트인가요? 뭐 하여튼간 그 게이트에서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었었어요. 바짝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래로 머리를 맞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그 화면에 다 비쳐요. 가슴으로 이제 모래를 맞았어요. 가슴으로 모래를 맞았기 때문에 얼굴로 모래 맞으면 막 싫죠, 여러분들. 근데 몸으로 모래를 맞으면 그렇게 큰 여파는 없어요. 바짝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선행마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는 안쪽으로 취입. 근데 취입, 아까 그 한평여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가가지고 라스트에 걸음을 보니까 없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 당시에. 문성혁 기수가, 선행 뒤에서 경기를 펼칠 때. 근데 그동안 얘가 이제 어떻게 뛰었어요? 그냥 1200도 뛰어보고 1700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도 경험하고 저 거리도 경험하고 얘의 장점을 찾으려면 다양한 거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조금 어느 정도 커야죠. 뭐 그냥 뼈도 안 익었는데 무르익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뭐 장거리 가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옛날에 그 문학 스마트인가 3살 때 저 부산 가가지고 장거리 뛰어가지고 빵꾸 나가요. 갔다 와서 빵꾸 나가지고 결국엔 지금 종부마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7번 다이아파워가 지난번에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선행을 가서 빅소에게 덜미를 잡혔어. 근데 지난주에 제가 빅소고 이거 뭐라 그랬죠? 껍데기에 지금 제가 현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3착이나 왔더라고요. 오기는 3착인가 왔어요. 왔는데 그냥 금화필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13초 6에 선행 가서 13초 6에 덜미를 잡혔어요. 뒤에서 있을 때 13초 4, 13초 1200에 13초 6, 1700에 13초 9, 뭐 조금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선행을 가느냐? 갑니까? 선행을 가려면 좀 무리해야죠. 안쪽에 한평여왕이 일단, 그러니까 저런 마필들이 이제, 아마 이제 송재철 기수가 충분히 그런 걸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평여왕을 넘어서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게 문제죠. 근데 여기서 다이아 파워캣만 빠르냐? 아니요. 이제 4번 빛의 대륙도 있고 외곽에 이제 그 8번 챈슬러도 박우른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선행 가려고 준비했고 뭐 이번에 막 두들겨 패면서 조개했잖아. 그 다음에 9번 골드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2번, 7번이 그나마 2번, 7번, 8번 요 세 마필이 좀 앞에 가려고 선행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면 지금 이제 배당이 나와줄 것인 한평여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축은 저는 파이널 참입니다. 파이널 참. 왜냐하면 자 2, 4, 6, 7, 8, 9 6마리가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샷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 없어. 선행을 가려면 몰아서 가야 돼. 힘을 쓰고 가야 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출발 때 100m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 오래 달리기 할 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막 1000m인데 200m 한 바퀴는 그냥 애들하고 막 너무 동떨어지게 뛰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숨 쉴 것 같아요? 숨 쉬긴 쉬지. 근데 한 복폭에 호흡을 해야 되는데 두 복폭, 세 복폭에 숨을 한 번씩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고. 물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숨 참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헉헉거려. 그래가지고 탁 잡으면 어때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번 예전에 기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숨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고삐를 갈아지는 거 예전에 말씀을 고삐를 갈아주면서 너 숨 한번 쉬어.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거리에서는 통한데 물론 단거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당하게 가면 되는데 근데 100m를 말씀을 드렸지만 200m를 몰고 가면은 이건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힘을 100m를 몰고 가도 힘이 드는데 200m를 몰고 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 뭐 또 한번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고인이 된 임대기 교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200m 몰고 가서 대한민국에서 들어올 말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인터뷰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렇게 초반에 몰고 가가지고 숨도 안 돌리고 가가지고 이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근데 가장 유리한 전개는 누구예요? 얘는 숨 돌리고 선행 갈 고집 필요지 않아도 돼. 2, 4, 6, 7, 8, 9. 그 다음에 외곽에. 얘네들이 횡대를 가면 그 다음에가 조금 한 0.2초. 얘가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얘네들이 싸울 때 뒤로 자리가 나면 더 좋겠지만 뭐 그것까진 기대 안 해도 충분히 이 파이널 차면 제가 김효정 기수 탈 때 매번 얘도 지금 그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자꾸 현혹이 되는 그런 말인데 차고도 안 커요. 근데 뛸 때 보면 주폭이 시원시원해요. 근데 오늘은 외곽 게이트에 있어. 모레도 안 맞을 거야. 덜 맞겠죠.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덜 맞게. 이렇게 지금 1300에서 계속 바깥으로 돌면 얘 혼자 1400을 뛰어야 되니까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번 파이널 참을 축으로 해서 일단은 뭐 배당권에 있는 한평여왕 앞에 가는 다이어파켓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른 막건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빛의 대륙도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 8번 챈슬러 얘가 선행 갈 거를 우리가 제 정도까지만 좀 낑겨 놓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300m고요. 좀 내심 이렇게 좀 욕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욕심 많이 생기는 경주가 뭐냐면 참 이 대산특급이요. 얘 지금 우완 관절염에 걷지도 못해요. 좀 가장된 표현을 하면 만약에 이게 뭐 또 관계자들이 보면 무슨 캔슬을 걸어올지 모르겠지만 부자연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예. 예전에 어떤 정상적인 보행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원인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이 나오고 부상이 병명이 뜨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아, 오른쪽 무릎이 아프구나. 근다고 해서 이제 뭐 부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아파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샤인 볼트야, 강호동이야,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쟤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지금 5번 터치나인, 10번 한강무직, 12번 지산군, 거기다가 선행 가는 9번 시리우스 알파인데 이 시리우스 알파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 선행을 가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m, 한 10초? 이 정도는 이제 스피드를 붙여서 갔어요. 근데 초반에 나와서 게이트 이탈해서 한두 번은 몰았을지 모르겠지만 잡았다고요. 이제 유승환 기수가 스피드를 딱 느꼈기 때문에 잡죠. 그냥 확 제어를 한 게 아니라 풀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네 스피드로, 네가 갖고 있는 스피드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섰어요. 선행 쉽게 갔는데도. 자,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지금 얘가 뛴 걸 보자고요. 1200에서 뒤에서 늑발해가지고 늑발인가요? 늑발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1300에서 선행 가가지고 13초 6 1400에서 15초 1 선행 가가지고 1000m에서 선행 못 가가지고 13초 9 1200에서 선행 가가지고 13초 2 20% 불량주로 해서 얘는 선행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다른 선행마를 좀 죽여주는 건데 뭐 터치나인도 뭐 쟤는 선행마가 아니고 한강매직 지상군 얘네들은 선행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우스 알파가 과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 녹화 시점에서 한국 마사에 들어가 보면 안 바뀌었겠죠. 이거 뭐 바뀌었겠어요? 경주로 5, 14%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2%, 12%? 그 정도에서 얘가 뛴다 그래도 그렇게 뭐 겁날 건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그럼 걔네들 4번 대산특급이라든가 또 누구죠? 9번 시리얼스 얘네들을 조금 제껴놓고 생각을 한다면 남는 말은 이제 터치나인, 한강매직, 지산군인데 이 터치나인이 지난번 뛰는 걸 보면은 기록만 좋지 상대가 없어요. 물론 얘가 12초고 12초 7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갔을 때 동화가 앞에 갔을 때 섰고 그 다음에 누가 이 김용근 기수가 선두권에 가서 이제 무빙해가지고 선행 갔을 때 13초 3.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신마들 자꾸 자이언트 인드라든가 매직 파워라든가 이런 신마들 그 뭐 배다리 왕제라든가 나노 이런 마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터치나인도 거기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지난번 뛴 걸 보면은 그런 모습을 조금 갖고 있어요. 아직 힘이 안 찼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12초대를 끊었지만 그건 참아서 힘을 썼을 때고 그냥 얘의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파워검이나 작은 주폭이기 때문에 파워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신장력 이런 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쟤를 빼고 갈 수는 없죠. 한강매직이나 지상군이 뭐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축으로서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은 누구냐? 이 한강매직이요. 뭐 아시다시피 유진아는 취임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1200에서 포화 15% 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마필 컨디션 아니다. 근데 능력 있다. 앞에 말들이 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주잖아요. 앞에 말들이 쓰는 경주기 때문에 조금 나빠도 취입이 된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1200을 뛰었어. 얘도 그때도 컨디션 아니었었어요. 100%는 아니었어요. 이길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얘 12초 9 뛰어. 11초 7 뛰어. 12초 3. 좀 컨디션 나쁠 때 13초, 12초 5, 12초 5, 10 이런 정도에 갖고 있어요. 얘가 지금 최고 430km. 그거밖에 안 나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큐피드 코리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1군간 큐피드 코리아 이역 기수하고 호흡, 찰떡인 호흡. 그러니까 그 마필보다 얘가 더 유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주폭을 갖고 있는데도 이 직선에서의 걸음이 생각해 보세요. 우사인 볼트의 걸음이면 예를 들어서 직선에서 20걸음을 뛰면 저는 몇 걸음을 뛰어야겠어? 한 30걸음 뛰어야 되겠죠? 예? 그럼 우사인 볼트가 빠르잖아요. 근데 덩치 큰 말들이 걸음이 예를 들어서 50걸음을 직전에서 뛴다면 얘는 40걸음을 뛰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적다라는 얘기예요. 왜 적어요?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말들은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걸음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강매직 같은 경우는 체가 작으면서도 신장력이 좋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터치나인 같은 경우는 같은 비슷하된다.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많아요. 근데 얘는 걸음이 적어요. 그게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거기다 뭐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 데뷔전 때부터 말씀드려요. 근성이 있죠. 유연성이 있죠. 그래서 얘가 440km 나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한 3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거리가 늘고 1700이나 1800 장거리에 갔을 때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때 가서는 그때 다시 판단하고 일단 1300, 1400 요 정도까지 요런 상대들 만났을 때는 얘를 무시할 수 없다. 거기다가 얘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쟤를 축이다. 지산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은혜서브랑 입상할 때 저거밖에 못 뛰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컨디션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보고 그때 은혜서브에게 진 걸 보고 지난번에 안 봅니다. 지난번 뛴 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 420kg짜리 컨디션 좋아졌구나. 오늘 좀 다시 뭐 어떤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온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노메타랑 동반스포라는데 나노메타가 걔를 못 따라가요. 그 정도만 어떤 탄력을 보여주면 충분히 이 경주에선 좀 경쟁력이 있다. 폭을 좁히면 5번, 10번, 12번인데 5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번 한강매직을 축으로 해서 가면 그나마 좀 배당이 나와주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1200입니다. 1200.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뭐 감잡기 어렵죠. 근데 저는 1200이면 딱 하나 이 경주에서 봐줄 수 있는 건 글로벌 파티인데 얘가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예상지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서울 경마의 예상을 하는 예상가들은 거의 다 잡았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세게는 안 잡았지만 보통 뭐 세게 잡은 분도 계시지만 뭐 4착, 5착, 뭐 3착, 4착, 5착 이 상황에 다 있어요. 좀 메리트가 없고 이 큐피드 가인데 자, 이게 큐피드 가이가 54kg 달고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었죠. 예, 추천드렸었는데 인기 6위였었어요. 오휴. 근데 이거 장산 레이저가 그 점핑 출전이었었죠. 점핑 출전이라 점핑 출전하는 말은 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 맞췄던 거예요. 52kg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56 이상 달면 얘는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6이라 그랬어요. 50 몇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440kg, 그러니까 450kg 정도 나가는 마필들인 맥시멈이 57kg에 57kg 부담 중량을 달면 56까지는 어떤 말은 뛰더라고요. 추임마, 특히 추임마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요. 극복해내는데 조금 앞에 가는 마필들은 보면 57kg를 못 이겨내더라고요. 못 이겨냅니다. 그 체구 때문에. 근데 이 지금 큐피드 가이가 52kg예요. 이게 지금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사이즈는 제일 처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최고 약한 데만 뜯어낸다고. 이거 이미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큰 데는 안 뛰어봤다. 그리고 장거리도 안 뛰어봤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매니 히어로입니다. 이거 뭐 그때 구절염인가요? 뭐 때문에 조교 안 해가지고 제가 이런 조교를 하고 왜 나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주 만에 나오나요? 3주 만에 나옵니다. 근데 조교는 안 했어요. 자전 구절염이네. 7월 구절은 말씀드려요. 이 구절. 이건 구절은 그 경주력에 어떤 좀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증이 필요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제일 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그거랑 뭐 누구야? 저 김영근 기수가 기승하는 다이아로드 다이아로. 그 자꾸 말. 예, 그 신영철 기수의 말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이언트 뭐였어? 자이언트 펀치요? 자이언트 펀치인가? 예,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 그 다음에 뭐 짱콩도 세긴 한데 지금 뭐 컨디션 아니고요. 청담 진입니다.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박은원 기수가 지금 이거 뭐예요? 외곽 전 구간 외곽생 재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제가 제어 힘한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뭐 여러분들도 아니 그 정도는 보고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행을 갔어요. 막 몰아서 선행을 가잖아요. 그 남들은 안 따라오는데 이제 조급한 거야.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또 넘었을까봐 일찌감치 거리를 벌려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속은 이미 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어떻게 해요? 그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니까. 그 외곽 사행 재검 지시. 예. 그 지난번에 동화 타니까 어때요? 무리 속에서 붙들잖아요.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 건 아니죠. 날라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박은원 기수가 탔을 때하고 이동화 기수가 탈 때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비교.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제가 매일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본은. 근데 그걸 스피드 다 내가지고 라스트에 걸음에 무뎌져가지고 그게 뭐냐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캡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래 맞는 거 싫어하죠. 1200m예요. 9번 게이트예요. 김동기 기수가 저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배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그게 어떤 그 기승 자세에서 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숙이면은 굽비가 이렇게 주먹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장철 기수는 자세는 좋은데 조금 풀어놓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김동수 기수는 붙잡고 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눌러 갖고 가는 스타일이고 장출 기수는 주먹을 풀어 갖고 가는 상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곱비를 이렇게 잡죠. 이 손가락 소에다 끼고 이게 곱비가 이게 헝겊이에요. 이렇게 가죽이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를 꽉 누른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수들 주먹 위치를 보면은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근데 멀로 기수는 어때요?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먹이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요걸 잘 보세요. 이게 구부러졌느냐, 올라갔느냐. 근데 보면 대부분 기술 보면 이렇게 내린 기술도 있어요. 뭐 문세영 기술이라든가 뭐 장출 기술 뭐 이런 기술 보면 이혁 기술 같은 거 탁 목 옆에 딱 붙이잖아요. 다 저기 누구 멀리 기술도 그렇고. 근데 이게 붕 떠 있어요 여기서. 목에서 떠 있어가지고 말이 가는 대로 다 가는 거야. 우쌰 딱 일어서가지고 저 말들은 앞에 가니까 막 돌래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말들은 그냥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말들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은 거야. 근데 스피드가 좋은 말들을 스피드 없는 말을 갖고 따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수는 급해요. 자꾸 일어서려고 그래요. 일어서 가지고 몰고 가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욕심 부리면 더 꼴찌 와요. 근데 내 페이스를 유지해 가지고 얘를 마지막에 걸음을 끌어내야지 얘네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걸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게 몸의 습관이 돼요. 그냥 막 저 무리 속에 따라가야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훈련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한번 몸에 배면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고배당이 터지는 거 보면은 탁 붙들고 있다가 날라와서 터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꿔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습성을 바꾸고 조교를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뛰게 해주는 건데, 물론 모든 게 맞아야 돼요. 그 흐름이라든가 뭐 어떤 게 다 맞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글로벌 캣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래 속에 들어가지만, 모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고개 쳐들고 삐딱하게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면 됐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흡이, 요 마필은 뭐 어떤 김동수 기수의 기승술, 정치일 기수의 기승술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그런 호흡이 맞는 기수가 김동수 기수가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 연인인출이 있는데 얘 지금 컨디션 아니에요. 얘 조교 못했어요. 수영 조교했어요. 월요일날 숙부 한번 했고, 자전지 파행 6월 21일날 몇 주 만에 나요? 8주 뛰었네요. 그리고 11초. 참 희한한 말이에요. 얘도 보면은 장거리 한 번도 안 뛰었죠. 왜 1군까지 와서 장거리를 안 뛰냐고.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조의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알기 때문에 유심이나 연인출이나 장거리 안 가는 겁니다. 자, 모르피스는 7살짜리 59kg예요. 그러니까 얘가 5살 때 59kg를 달았으면 기본적으로 5살에 59kg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저도 판단 못해요. 과연 7살짜리가 59kg 달고 얼마큼 더 예전에 5살 때 60kg 달았을 때 그런 탄력을 낼 수 있겠느냐? 그거 판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네. 그린업 해피입니다. 이 마필도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 이게 또 박으른 기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빨라요? 마지막 경주에 얘가 제일 빠르네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인정하고 뒤에서 오르는 마필, 앞에서 선입권에서 가는 마필 하나, 뒤에서 가는 마필, 하는 마필 하나.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마필은 글로벌 캡티, 큐피드 매니어가 있고, 앞에 있는 건 청담진이 모르피스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컨디션, 뭐 체중 체크, 뭐 이런 것들, 부담 중량, 상관관계 이런 것들 좀 분석해서 공략해 볼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월 둘째 주 10월 8일과 9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뭐 제가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지금 새벽에 보통 목요일날
오늘 아침에가 12도였었나요? 근데 목요일 아침이 11도였었어요. 근데 손이 살짝 곱더라고요. 그냥 조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제 추위탄다 그럴까요? 하여튼간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밖에서 조교를 보기가 조금 애매한 시기가 왔어요. 요 시기가 딱 지나면 한 10월 말,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가면 이제 더 기온이 떨어지면 밖에서 조교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흡, 이제 새소리 나거나 이런 말들은 안에서 봐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들리기도 해요. 근데 확실하게 들으려면 밖에서 보는 게 좋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떤 말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 파행기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호흡하는 거는 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이제 요 11월 달 딱 10월 말 11월 달 딱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완전히 판도가 조금 그동안에 오던 거에서 조금 그 여름에서부터 오던 그게 많이 바뀔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게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요때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그 데미지가 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설설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